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꼭 45일째입니다. 불과 45일 동안 5천 명이 훌쩍 넘어버린 감염자. 우리나라 국민 10,000명 중에 1명 이상이 코로나19 환자가 돼버린 셈이죠. 매일 출근길 회사 근처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인파를 보면서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은 마스크를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도 들더군요. 3월 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에서도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노원구 가불병 3개 선거구를 2개로 줄이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획정안은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중구성동 의뢰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통합당 지상욱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모두 3선 도전에 나서는 중랑구 가불 선거구. 야당에서 후보 선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총선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어제 8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주엽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328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오후 동안 확진자 300여 명이 더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사망자는 어제만 대구 지역에서 4명이 더 늘어 모두 32명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명이 추가된 99명이고 사망자는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 용산, 중구를 제외한 22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송파구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가 11명, 강남구가 9명입니다. 예. 은평구에서는 어제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8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주엽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동선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동선 조사팀을 꾸려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천지 신도인 111번째 확진자가 서대문구의 한 주민센터와 보건지소를 방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111번째 확진자가 밝히지 않은 추가 동선이 드러났습니다. 서대문구가 확진자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CCTV를 분석한 결과 관내은행 3곳을 추가로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것. CCTV를 확인해가지고 차량 조회를 하게 됐고요. 차량의 이동 동선을 확인해가지고 우리 3개 주민자치센터를 더 방문한 사실과 또 수협 난가자 지점이나 아니면 또 새마을 지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동선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관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동선 조사를 진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동선 조사팀엔 감사와 전산정보 분야 직원 16명이 포함됐고 4인 1조로 활동합니다. 다만 동선 파악에 주로 쓰이는 휴대폰 위치 추적 권한이 자치구엔 없기 때문에 방범과 불법 주차 단속 CCTV를 활용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확진자 동선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바로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2,495대의 CCTV를 통해서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방범 또 재난안전 공공청사관리를 위한 이런 CCTV를 확인해서 연결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3일 기준으로 서대문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이용 선별 진료소입니다. 서울시가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는데 채취 시간도 약 10분으로 기존에 비해 크게 줄었고
대기자 간의 감염 예방과 의료진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에 총 4곳이 마련됐는데 지도로 함께 보시죠. 먼저 잠실 운동장 서문에 마련된 송파 지점과 우면 119 안전센터에 위치한 서초 지점, 서울시립 은평병원에 위치한 은평 지점과 마지막으로 발산역 2대 서울병원 맞은편에 마련된 강서 지점입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강서 지점은 내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의료 인력 지원도 절실한데 이를 위해 병무청 소속 의사 10명도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계각층의 참여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송파구에는 지역 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의료 지원에 나서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송파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이 송파구 보건소에서 하루 평균 진행한 검체 검사만 50여 건에 달합니다. 의사 5명이 한 조에 1명씩 기본 2개 조로 일하는데 검사 의뢰가 폭증할 경우 야간에도 쉴 수 없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는 답답한 방호복은 의료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전부 다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의료 인력들이 너무 피로도가 쌓이고 그다음에 이 같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 지역의사 11명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모두 송파구 의사회 소속 개인 의원들로 환자 진료가 끝난 뒤 개인 시간을 반납하고 지난 1일부터 검체 검사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안 한다면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관내에서 환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다는 건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거고 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면 당연히 그건 그렇죠. 앞으로 평일 저녁과 일요일 오전 오후에 하루에 1명씩 의료 지원을 나설 예정입니다. 또 송파구 의사회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의료 지원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어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긴급 처리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마스크 부족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장비 등의 비축과 관리와 함께 방역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 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서울시가 경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발생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가 공익을 해치고 있다며 민법 38조에 의거해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정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늑장을 부리며 신도 명단을 허위 제출했고 시의 전수조사도 거부했다며 신천지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익의 한계에서 종교의 자유도 인정된다며 이번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21대 총선 상황실입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두 현역 재선 의원이 나란히 3선 도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랑갑 서영교 예비후보의 경우 최근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자, 우선 중랑갑 선거구부터 살펴보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 서영교 의원이 확정됐죠. 네, 지난달 26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현역 재선인 서영교 의원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마을 변호사 출신의 강상만 예비후보와의 2인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예. 이로써 서영교 의원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예, 이 3선 도전에 나서는 이 현역 의원의 어떤 야당 후보가 맞붙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미래통합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중랑갑 위원장이었던 박시연 예비후보만이 나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재익 독도수호 전국의장이 추가로 공천 신청에 나서면서 현재는 2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간 미래통합당이 전국 26개 지역구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했는데요. 예. 여기에 중랑갑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당 차원의 결정을 공천 신청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수 공천 혹은 전략 공천 또는 2인 경선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이 민병록 후보. 그런데 최근에 이 국민의당 당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따라서 중랑갑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됐던 민병록 예비 후보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통화에서 총선에 나설 의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중랑갑 다른 정당들의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중랑갑 앞서 전해드린 예비 후보 외에 5명의 예비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정의당에선 김지수 위원장이, 민중당에선 성치화 집행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2명, 무소속으로 1명이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계속해서 중랑을 선거구 살펴볼 텐데 이곳 역시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선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재 당내 다른 예비 후보에 등록도 없고 공천 신청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박 의원 측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단수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야당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에서는 현재 3명이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출범 이후 이 중랑을 선거구에선 3명의 예비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성권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과 민병주 전 서울시의원, 윤상일 전 국회의원 이렇게 3명이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중랑을 역시 지난달 말 미래통합당이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이들 3명의 후보가 당 차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 다른 예비 후보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이소영 지역위원장이 민중당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2명의 예비 후보가 나서고 있습니다. 또 한국복지당에서 새로 1명의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3선 도전에 나서는 의원들의 어떤 야당 후보가 맞붙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상황실 오늘 중랑구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경선에서 고용진 국회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월 1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원갑에선 현역 국회의원인 고용진 후보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유성화 후보를 누르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현행 3개 선거구에서 2개 선거구로 통합됐는데요. 각 당 총선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21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노원구는 현행 갑을병 3곳에서 갑, 을로 의석수가 1곳 줄었습니다. 노원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남구는 3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선관위 획정안이 발표되자 노원구 정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노원갑 현역 국회의원인 고용진 의원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 획정안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못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용진 의원 측은 2019년 1월 기준 노원구 인구는 강남구 인구보다 500명 이상 많다며 획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노원을 우원식 의원 측도 입장문을 통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획정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노원병 후보인 이준석 최고위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2개로 개편되면 선거운동 대상도 늘게 된다면서 인구 감소가 선거구 통합의 발단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노원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국회가 획정안을 수정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본회의 전까지 여야 지도부가 당내 반발을 조율하고 조정된 획정안이 총선 의석수에 미칠 유불리를 따져본 후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구 성동을에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 팀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지상욱 의원과 맞붙게 된 가운데 정호준 전 의원과 최창식 전 중구청장이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2일 중구 성동을의 박성준 전 아나운서를 전략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경선 지역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박성준 전 아나운서를 전략공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전 아나운서는 지난달 2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언론계 출신 인사들과 동반 입당했고 KBS 대전방송 총국에서 아나운서를 하다 2011년 JTBC로 이직한 뒤 아나운서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이 박 전 아나운서를 공천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현역인 지상욱 의원이 대결에 나섭니다. 같은 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최창식 전 중구청장은 지상욱 의원이 공천되자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7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최 예비후보는 현재 무소속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별도 결정하겠으나 무소속 출마 등 모든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정호준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정 전 의원은 복당이 된다면 공천이 안 되더라도 백의종군 하겠지만 복당이 안 된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최창식 예비후보와 정호준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여야 모두 표분산이 예상되는 만큼 선거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처럼 4.15 총선을 앞두고 정당별로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송파병에 이어 송파을도 주요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삼선 도전에 나선 남인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후보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컷오프된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이 공관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김성용 전 당협위원장을 누르고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성용 당협위원장은 당의 승리를 위해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생당의 차성환 예비후보는 조만간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송파병에 이어 송파을도 대진표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5선 도전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송파을 지역을 단수 후보 선정 지역으로 정하고 최재성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송파을 지역 후보자 추가 모집에 나섰던 미래통합당에선 배현진 전 당협위원장을 최근 단수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6.13 보궐선거에 이어 최재성 의원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민생당에선 송동섭 예비후보가, 정의당에선 안숙현 예비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송파갑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 짓지 못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선 김웅 전 부장검사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김웅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검찰개혁에 반발하며 정치계에 입문한 인사로 통합 전 새로운 보수당의 영입 1호 인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나선 가운데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문미옥 전 차관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지냈습니다. 각 정당별 후보 공천 작업에 속도가 나고 있는 가운데 송파 지역 총선 대진표가 서서히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강동구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강동갑 지역엔 이수희 변호사를, 강동을엔 이재영 전 국회의원이 이번 총선에 나서게 됩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 나설 강동구 후보로 이수희 변호사와 이재영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명일동과 구덕동, 암사동 일대인 강동구 갑 지역엔 미래통합당이 여성 인재로 영입한 법무법인 한별의 이수희 변호사가 전략 공천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 과거 한나라당 소속으로 강북구 을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며 범보수권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통합당 강동갑 후보로 나설 이수희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대결을 벌이게 될 전망입니다. 천호동과 성내동으로 대표되는 강동 을 지역엔 이재영 전 국회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과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공천 확정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민주당 전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정의당 권중도 후보 등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금천구 대명 여울빛 거리시장 상인회와 딜라이브 구로금천 디지털 OTT 방송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356개 대명 여울빛 거리시장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딜라이브몰에 입점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본격적인 상품 판매는 이달 시작될 예정으로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생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가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인 사업 발굴 분야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교육 컨설팅에 건당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사업 실행 분야에서는 과제별 사업을 비롯해 육성 기업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지원 목표는 총 6건으로 건당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4월 3일까지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때 비가 내린 후 다시 겨울 날씨로 돌아가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기 환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병원 가기도 망설여지고 두려우시죠? 추워진 날씨에 건강 챙기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